사실 대학은 학교가 아닙니다. 유니버시티는 우주 전체 가장 큰 세상,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개념이 바로 유니버스 아닙니까? 유니버스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 새로운 과학 기술을 어떻게 쫓아갈까,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부동산 위기는, 저출산의 위기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기에 몰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대학은 그냥 초중 고등학교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똑같은 학교대로 똑같은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지식의 놀이터, 대학은 창의적인 활동의 운동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조금 스트레인지한, 조금 색다른 일을 하는 대학이 바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 미디어학부 마동훈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그럴 기회가 없으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지요.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대학 입시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요. 신문에서도 또 방송에서도 뭐 어느 대학의 경쟁률, 대학 입학 제도, 뭐 과거에는 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을 보여주기도 하고, 즉 대학은 우리 사회의 희망의 출발점이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초반에 제가 대학을 갔을 때는 대학 진학률이 그리 높지 않았지만 2008년에는 대학 진학률이 정점에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약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지금은 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즉 대학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그 교두보임과 동시에 대학은 우리 사회 전체의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학교인가요? 대학은 학교인가요? 많은 분들이 대학이 학교라는데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학교 맞습니다. 교육기관인데요. 사실 대학은 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무슨 대학교. 좀 공식적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우리 가까운 나라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대학들,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만 뭐 총장님, 교수님들 만나서 명함 이렇게 보면은 와세다 대학, 동경 대학, 상지 대학이 찍혀있지 교자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거나 뭐 식사를 하는 자리에 서로 금방 만났으니까 이렇게 명패를 갖다 놓는데 저도 고려대학 마동훈상 이렇게 치더라고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경대학교라는 말은 좀 어색하지 않죠? 북경대학 혹은 뭐 칭화대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유독 학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해방 직후에 일제하에 있었던 특히 사립대학들인 보성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등 이 전문학교들이 해방 후에 대학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전문학교의 그 학교가 대학과 결합돼서 이상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대학교라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과 학교라는 이 단어의 차이가 사실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대학이 학교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잘 못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은 영어로는, 대학은 일본말로 그다음에 한국어로 한자어로 번역이 돼서 대학이 된 것이지, 대학의 출발점은 유럽이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융성했고 그 대학들이 한국에 들어왔죠. 대학의 어원은 아신 바와 같이 university입니다. 영어 단어 university입니다. university는 우주 전체 가장 큰 세상,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개념이 바로 유니버스 아닙니까? 유니버시티란 이 유니버스를 세상으로 가야 되고 세상을 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고등교육기관이 바로 대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생각하신 대학과 또 과거에 다니셨던 대학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 또 본인이 다니고 있는 대학들이 조금 어깨가 으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대학은 각급 학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절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들은 학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그거 하는 데가 아닌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을 품고 가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또 다른 미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잠시 공부한 적이 있었던 MIT라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공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에 MIT 미디어 랩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진 것이 80년대 후반이었죠. MIT 미디어 랩을 만들 때 미디어 랩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제리 위스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음미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이 무엇을 해야 되는 장소인지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MIT 미디어 랩은 인간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또한 공정하고 또한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테크놀로지, 즉 과학기술의 개발하고 보급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MIT 미디어 랩의 목적이 미국에 있는 유수한 회사의 졸업생들을 취직시키는 게 아닙니다. MIT 미디어 랩의 목적이 기업들로 하여금 큰 돈을 벌게 만드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MIT의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류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공정하게 또한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MIT 미디어 랩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서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끔 대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의 인터뷰, 훌륭하신 총장님들의 이시지만 인터뷰, 신문 인터뷰, 지상의 인터뷰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을 느낀 것은 저희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잘 공부해서 취업률이 80%를 넘어가고 저희 학교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률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서비스 제공 중요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대학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대학은 중세에 시작했습니다. 중세의 대학은 소수의 대학을 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직자의 자녀 혹은 귀족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공장들이 만들어졌죠. 이제 대량 생산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체제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오고 나니 근대 대학에서는 이제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공부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대학이 커졌습니다. 대중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공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즉, 그 당시 근대 대학의 목표는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장에서 나사 쪼는 일만 하는 직원도 필요하고 기름치는 직원도 필요하고 설계도를 만드는 직원도 필요하고 모두 나누어져 있는 우리 이걸 포디즘, 분업체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대 대학은 이렇게 분절적으로 전공이 막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들 자녀들 혹은 대학을 준비하는 본인들 모두 대학을 가려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웬 대학은 이 작은 나라에 그렇게 많으며 전공이 너무 많아서 그 전공을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어야지 너무 많은 전공들이 있어서 이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왕 그렇게 됐으니 그냥 성적 따라가죠. 자포자기하는. 예. 지금 대학에 들어가 보면 과거에 한 30년, 40년의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이 분절화가 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대학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어떤 문제의 해결은 하나의 전공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하고 그 협력 자체가 바로 혁신입니다. 앞으로의 근대대학은 과거의 근대대학은 19세기에 생겼지만 21세기까지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 19세기 말과 21세기 한국 사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습니까? 19세기 말에 구한 말의 한국, 이 한반도의 상황과 2020년에 이 나라 산업도 엄청나게 변했고 최근에는 제4차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산업의 구조도 바뀌고 있는 이 와중에 과연 전통적인 대학이 그대로 있는 게 맞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미래의 대학을 늘 걱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대학의 핵심은 바로 협력입니다. 이제는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나와야 되는데 그 근대 대학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전공 혹은 학과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대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각 전공, 각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합할 것이냐, 상호 교차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 모빌리티 산업, 자동차 산업의 확장이죠. 모빌리티 산업에 어떤 전공의 기술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자동차니까 역시 기계공학이 제일 먼저 필요할 거예요. 19세기에 자동차들이 대량 생산될 때는 기계공학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공학이 곧 들어왔고요. 여러분 자동차 보시면 전자공학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뭐가 들어갑니까? 재료공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고요.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에서 특히 무인 승용차로 이제는 다니는 시대, 그다음에 도심도 자가용 비행기로 다니는 시대, 들어오는 시대를 생각한다면 또 다른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미래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에 꼭 들어가야 될 전문가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정형외과.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실내 내부는 들어가시기 편하게, 그다음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좀 눕고 싶을 때 허리에, 다리에 충격을 주지 않고 어깨도 편하고 하려면은 정형외과 의사의 전문성이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미디어 전공입니다만 무인 승용차 시대에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으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공부도 해야 되고 만화 영화도 봐야 되고 어머님들은 요리 유튜브도 봐야 되면 또 미디어도 필요할 겁니다. 또 그 공간 속이 그 공간이 현재의 자동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삶의 공간이 됐을 때의 심리학적 고려도 또 필요할 겁니다. 심리학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공들, 다양한 공부의 영역들이 이제는 합쳐져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앞으로의 대학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19세기 이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학과 중심주의의 위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인류 사회에 대학이 위기를 겪는다면 그것은 사회의 위기로 금방 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 정치적 갈등의 문제, 새로운 과학기술을 어떻게 쫓아갈까,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부동산 위기는, 저출산의 위기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대학들은 존재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기에 몰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대학은 그냥 초, 중, 고등학교에서 그냥 해오던 대로 똑같은 학교대로 똑같은 학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은 지식의 놀이터, 대학은 창의적인 활동의 운동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이런 좀 엉뚱한 고민을 해보는데요. 좀 대학이 항상 해오던 일을 하지 않은 좀 이상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특히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 자녀 세대 혹은 뭐 손자 손녀의 세대, 조카의 세대들이 대학을 갈 때 그 대학에 입학식에 가셔서 혹시 졸업식에 가셔서 아유 이 대학 내가 옛날에 다녔는데 혹은 와봤는데 똑같네. 물론 건물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도 또 똑같을지 모르는 게 정말 유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상한, 조금 스트레인지한, 조금 색다른 일을 하는 대학이 바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조금 해주셔야 되는, 또한 대학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 이상한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특히 2022년이 된 현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는 역시 초학제입니다. 즉 초학제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학과 전공별로 분조화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는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가끔 오래전에 졸업하신 저의 선배님들, 학교를 오래전에 떠나신 어르신들이 가끔 학교에 오셔서 내가 오랜만에 학교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인 게요. 우리 과가 작아졌습니다. 축소됐습니다. 왔더니요. 우리 과가 다른 과랑 합쳤는데요. 이런 걸 보시면은 어떤 때는 조금 유감의 표명에서 때에 따라서는 좀 분노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모두에게 대학을 다닌 시절 20대의 추억의 공간, 그때의 그 기억들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반대를 하시는 그런 여론도 있어요. 아주 기계적으로 뭐를 없앤다기보다 저는 좀 창의적인 다른 묶음들을 만드는, 다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바로 초학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과거는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또 이런 식의 방식은 어떨까요?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사실은 서울대학교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성공한 모델이긴 한데 자기 설계 전공이라는 걸 학생들이 좀 만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이 공통으로 들어간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도시 공간을 설계하려면 일단 도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공연장을 만든다면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원하는 것이 대중음악이라면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 일부의 공간은 미술의 공간으로 만든다면 조각과 그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고, 이게 종합예술이잖아요. 또한 이 도시 공간이 들어왔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봐야 되고, 이 도시 공간이 들어왔을 때의 이 도시에서의 역할을 도시학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악, 미술, 대중음악, 도시공학, 그다음에 조경, 경제학, 사회학, 제가 필요한 강의와 필요한 책들 찾아서 공부를 하고, 이거를 교수님들, 지도교수를 딱 만들어서 지도교수님이 보시고 사인을 해주시면 자기 설계 전공, 이름은 도시공간 및 음악,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 이런 전공을 하나 만들어서 졸업하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그런 인재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대학교에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이 따라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교수님들은 아무아무개 군이 가지고 온 자기 설계 전공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재밌지만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하고 조금 떠미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건 한국에 있는 대학들에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초지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혹은 데이터가 제공해주는 지능을 10분 활용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과거에 학교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 학생들이 읽는 신문 기사, 요즘 학생들은 종이신문으로 기사를 보지 않죠. 우리 네이버 혹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검색합니다. 읽는 기사, 유튜브 검색하는 내용들, 또 때에 따라서 자주 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는 책들, 그다음에 찾아보는 논문,
듣는 강의를 종합적으로 딱 해서 한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학생과 면담을 합니다. 즉 초지능을 바탕으로 한 면담인데 이렇게 보니까요. A군은 앞으로 도시 공간을 음악과 미술 같은 것으로 설계하는 뭐 이런 일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네요. 그럼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예요. 여러분, 초지능의 시대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시대인 게 정말 무서운가 하면요. 나도 모르는 나를 데이터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내가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뭘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뭘 보고 어떤 신문 기사를 받고 어떤 책을 읽었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면 어떤 영화를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했지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해줘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이상한 대학에서는 초지능을 바탕으로 자기의 잠재력을 만들어 가야죠. 또 하나는 초연결입니다. 요즘에 우리 카카오톡, 기타 SNS,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 연결된 사회입니다. 서울의 저 끝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즉각적으로 현 시간에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기계로 연결해준 연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특히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 인포메이션, 정보, 하이웨이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 온라인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가장 좋은 연결망을 만들 것인가. 대학에서도 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소위 비대면 강의의 시대가 지나고 코로나 감염률이 떨어지고 치사율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새로 학교가 시작될 텐데 지난 2년 동안 요즘 대학에서 고민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것은 온라인, 어떤 것은 오프라인으로 같이 결합해서 하는 소위 온라인, ALL, 온라인 방식의 상호작용이, 연결이 오히려 학생들과의 호흡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온라인,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 ALL 전방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상적인 대학이면서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그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다른 조직들과 비슷하게 대학도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요즘 대학에서 있습니다. 이제는 네이버에 있는, 구글에 있는 그 지식은 원래 존재하는 거니까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고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하자. 이걸 우리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우리 요즘엔 굉장히 보편화된 개념이에요. 또 다른 공부의 방식은 거꾸로 학습입니다. 여러분, 공부는 대개 어떻게 해왔습니까? 학교에서 또한 대학에서도 공부는 일단 어떤 강의, 대학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강의가 시작되면 강의의 교수님의 이야기를 노트 필기를 잘해야 성적이 좋아요. 그걸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노트 정리한 걸 다시 정리하고 책을 보고 보충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공부를 해야죠. 이거는 거꾸로가 아니고 제대로 학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교육의 방식은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영어로는 플립 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학생들은 미리 공부하고 오고 교실에서는 교수님과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문제 해결에 대한 토론을 200명이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교실이 나눠져야 되겠죠. 작은 교실들이 있어야 되겠죠. 작은 교실에서 작은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 우리 튜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튜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튜토리얼 학습이라고 하면 큰 교실이 아닌 작은 교실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는 걸 튜토리얼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주입식 암기의 교육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문제 해결의 교육 공부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튜토리얼 학습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대학을 최근에 와보신 분도 있고 또 안 와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요즘 대학의 트렌드가 사실은 뭐 제가 재직하는 대학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다 따라서 우리 같이 하고 있는 시도인데요. 큰 강의실도 있어야 되지만 큰 강의실 못지않게 4명, 8명이 들어가서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많아야 되고 그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한 2명이 또 집중적으로 정리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학생들은 반드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잇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붙여가면서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일반 직장에서 어떤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과업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러면 또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이 역시 대학의 역할은 특히 어르신들이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이론을 가르치고 고전을 가르치고 이런 공부도 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그 공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공부의 목적조차 사실은 우리 사회의 또한 우리 기업의, 우리 국가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좀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학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교수님과 학생들이 즐겁게 와서 이야기하고 또한 있는 것만으로서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곳이다. 그러면 우리 대학이 정말 유니버시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라는 곳은 조금 지나간 이야기들 구글에 네이버에 가면 다 있는 이야기들을 반복 학습해서 외우는 곳이라 그러면 그 대학의 가치가 그렇게 있을까요? 아까 제리 위스너가 이야기한 MIT 미디어 랩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즉, 대학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또한 생산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대학의 좀 변하는 모습들이 저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한 그 변하는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되지 않은 조금 낯설지만 새로운 대학이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이상적인 대학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학 많이 격려해 주시고 대학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또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사회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이상의 사회의 존경을 회복했을 때 대학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공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신 또 지금 대학을 다니신 여러분들 대학에 대한 애정 가지고 우리 계속 관찰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같이 고민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